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는 시장에 돈을 풀고 있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시장 금리는 거꾸로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수혈하는데 환자는 점점 더 창백해지는 기이한 상황.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마주한 어쩌면 우리 생에 가장 위험할지도 모를 시한폭탄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물가가 비싸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신뢰의 위기와 부동산 PF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금리의 역설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인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국고채 금리가 오히려 발작하듯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계속해서 수혈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환자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심박수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 어디선가 피가 미친 듯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혈 부위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암세포,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실한 건설 현장과 금융권의 구멍을 막는 데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한국 경제가 진짜 버틸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무너진 시장이 보내는 최후 통첩, 금리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새는 구멍, 부동산 PF의 실체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약 20조 원 규모의 부실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단순히 한두 개의 건설사가 망하고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돈이 들어있는 시중은행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그물망 속에 박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위험한 건 이른바 브릿지론이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땅만 사놓고 아직 삽도 못 든 말 그대로 신기루 위에 세워진 빚잔치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도 못 내는 사업장들이 수두룩한데 정부는 이걸 연착륙시키겠다며 계속해서 인위적인 산소호흡기를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밴드만 붙인다고 상처가 나을까요? 아닙니다. 안에서 더 심하게 곪을 뿐이죠. 지금의 부동산 PF 지원책은 결국 건강한 경제 주체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실한 좀비 사업장들을 연명시키는 꼴입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은 이미 마비되었고 결국 정부가 막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만 괴물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둔촌주공 사태 말입니다. 당시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부실한 사업장은 정리되고 과도한 빚을 낸 주체들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마불사의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규제를 풀고 돈을 쏟아부어 억지로 살려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에 아무리 무리하게 빚을 내도 결국 나라가 살려주는구나 라는 아주 잘못된 학습 효과를 심어준 겁니다. 그때 원칙을 바로 세웠다면 지금쯤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건강한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민간 신용의 무려 5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버리는 기형적인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 나라의 가계와 기업 대출 절반이 땅과 건물에 저당 잡힌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카지노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하늘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제 위기 판단 5대 계기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숫자들을 언급할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이 금리가 자꾸 튄다면 시장이 한국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척도죠.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질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비상사태입니다. 네 번째는 PF 연체율의 추이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전이 속도와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국인 자본의 동향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정하게 위기를 포착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지표가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트폴리오의 재편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수입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그냥 현금이 아니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화라는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구멍난 배에 내 모든 짐을 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영끌이나 추가 대출은 지금 상황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세요. 설령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앞서 말씀드린 금리의 역설 때문에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일단 안전한 항구로 배를 옮기고 닻을 깊게 내려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지원으로는 안 됩니다.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 같은 근본적인 제도 수술이 시급합니다. 자기 돈 3%만 들여서 수천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영원히 부동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곳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토양 위에서 새로운 성장의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희망조차 없는 파산한 국가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공포의 진리라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번 폭풍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훨씬 더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본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본질은 단순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신뢰를 잃은 경제는 자생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어디로 뛰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안전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